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2년 3월 8일 화요일 선투현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10가지 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라. 네. 첫 번째, 기업은 규제 혁파로 투자를 늘리게 하고요. 노동에서는 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라. 부동산에서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하고요. 세제에서는 징벌적인 세금을 처리하라. 재정에서는 재정 준칙을 조속히 시행하고요. 금융에서는 정치 관치 금융을 없애라. 연금에서는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바꿔라. 에너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 교육에서는 학교 자율성을 높여라. 외교 안보에서는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하라는 그런 제언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부동산 세금, 에너지 안보가 눈에 띄고요. 특히 부동산은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추어야 안정이 됩니다. 그 반대로 규제를 늘리고 세금을 늘리니 집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올리고 규제를 더 해야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5년간을 몸으로 체험하고도 이해를 못하니 참으로 씁쓸합니다. 자, 유가 140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전면 수입 금지를 이야기했고요. 3차 오일 쇼크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70년대의 재현으로 보여지는데요. 유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크게 오르는 시기가 1970년대였습니다. 서민에게는 고통의 시기이고요. 석유, 달러, 곡물, 금의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이미 올랐지만 더 상승할 것입니다. 자,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네, 거기에서 주택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도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제언인데요. 지금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윤 후보가 민간 공급과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이렇게 세금을 개편을 하고요. 공시가는 낮추고 초과 이익 환수제는 완화를 하고 임대차 3법은 전면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시장에 맡기는 그런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 민간의 공급을 늘리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금을 낮춰야 집값이 오히려 하락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지인들과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정권 교체 100번 해도 금융자본주의를 해결하지 못하면 집값을 못 막습니다. 주택 수요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 구입하도록 하고 국가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저렴한 임대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의식주의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좋은 대통령 소리를 듣습니다. 상당히 뭐 금융자본주의라는 말을 쓰면서 유식한 듯이 이 글을 썼지만 참으로 무식하죠. 네, 주택 소유를 제한한다.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택 소유를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구입하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무주택자 중에 절반은 주택을 구입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중에 절반은 주택 구입을 원하지만 주택 구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억지로 집을 사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주택을 살 때는 대출이 발생하는데 그 대출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아, 참 지난 5년간의 부동산 정책을 경험하고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지 않는 것도 자유이고요.
다주택자 때문에 무주택자가 집을 못 산다는 논리는 참으로 더 한심합니다. 10억, 20억 전세를 사는 사람은 집을 사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아서 집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소수의 경제 약자를 제외하고는 임대 아파트에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싶을까요? 혹은 자녀가 휴거, 휴먼시아 거지라는 그런 그런 신조어죠. 네, 휴거라는 말을 듣기를 바라시나요? 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다주택자에 향한 과도한 세금을 철회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전 세계 1등입니다.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대한민국의 집값은 당연히 세계 1등이 될 것입니다. 자, 다주택자가 줄면 임대 물량이 줄고요. 임대 물량이 줄면 전월세가가 오르고 전월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오릅니다. 이것이 지난 5년간의 패턴이었죠. 그런데 다주택자가 늘면 임대 물량이 늘고 임대 물량이 늘면 전월세가가 안정이 됩니다. 전월세가가 안정이 되면 매매가도 안정이 되죠. 자, 이것이 어려운 논리인가요? 이렇게 쉬운 것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다주택자가 지속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매매가가 상승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29번의 정책이 다 실패를 했죠.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를 풀고 민간 공급을 늘리는 것이 최고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하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와 빌라의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또 집값을 올린다고 그런 거짓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시적인 상승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지속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어, 뚝심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자, 3월 분양 훈풍 전국에 2만 9천 가구가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참 이게 쏟아지는 것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 서울, 경기, 인천을 보면요. 특히 서울은 굉장히 공급량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전국 인구의 20%가 살고 있죠. 그런데 공급량은 뭐 535세대, 497세대에 불과합니다. 자, 일시적으로 공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자, 3월 한 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22년 전체가 중요하죠. 1년 전체를 보면 2022년은 공급이 감소합니다. 내년은 더 줄고 후년은 더 줄어듭니다. 그것이 문제죠. 이런 기사는 사람들에게 바른 정보를 주지도 못하고 좀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나쁜 기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강변 흑석 11구역 사업 속도 이르면 6월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한강의 가치는 더 커질 것입니다. 사업성이 높으니 진행도 빨라질 것입니다. 한강변 2호선, 9호선 주변은 사업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유리할 것입니다. 강남구 아파트 1월 매매가 절반이 신고가라고 합니다. 대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벌써 3월 8일인데 지금 1월 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1월 달에 뭐
집값 하락한다고 신문에서 그렇게 때리더니 이제는 뭐 강남 1월 아파트 매매 절반이 신고가라는 이런 기사를 내면서 대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대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어쨌든 거래량이 10분의 1로 줄어든 상태에서도 대세 하락이 아니라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을 인내해야 공급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경부선이 갈라놨던 조치원 하나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조치원읍 동서 연결도로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원은 세종의 영향권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조치원과 세종은 10km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치원에서 대장 아파트는 자이 아파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2년 만에 2.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엄청난 상승입니다. 자, 공직자 무능 직무유기 전형을 보여준 선관위원장. 선관위원장이 출근도 하지 않았죠. 가장 중요한 대선 투표일인데요. 그리고 답변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남의 것을 베껴 썼습니다. 어, 또 이 기사의 말미에는 사과하면 지는 것이라는 이 정부 인사들의 뻔뻔함을 배운 듯하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일에 우즈벡과 우크라이나에서 거주를 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 그가 경험한 러시아 등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이 절대로 공산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네, 금값이 계속 상승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전 적자 10조 예상이 아니라 19조 예상으로 껑충 늘어났습니다. 자, 전기료 인상은 수출 경쟁력의 하락이고요. 결국 원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채권 수익률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하락을 했으나 뭐 러시아 국채 투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석유 기업의 주가가 훨훨 버핏도 더 담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석유, 곡물, 금 관련주는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혼돈의 강남 한쪽에선 3억이 하락했고 한쪽에선 신고가라고 하는데요. 어, 하락한 그 거래를 막 찾아내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느낌입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우상향 그래프를 확대해서 보면 그 우상향 그래프는 직선이 아니라 톱니 모양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 하면서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일시적인 소폭 하락을 대세 하락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노년 아이파크와 잠실 엘스를 이렇게 하락의 예로 들었는데요. 자, 노년 아이파크 보시면 99세대에 불과하고요. 지금 지어진 지 1년 7개월밖에 안 되는 아파트입니다. 뭐 이런 거래를 가지고 뭐 하락이라고 본다는 게 상당히 우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1년 7개월 동안의 거래가 불과 4건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부동산 거래는 상당히 개별적인 것입니다. 네, 증여가 될 수도 있고, 뭐, 지인 간의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뷰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잠실 엘스도 이렇게 하락의 예로 들었는데 잠실 엘스의 그 우상향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이 직선이 아니라
톱니 모양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세 하락이 아니라 다시 재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한 건의 거래보다는 추세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 산불로 인해서 수십 개 마을에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임시 텐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이 고의적인 방화로 엄청난 국가 손실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그 색감과 그 디자인이 매우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인공지능에게 새싹이 움트는 봄이라는 뜻의 문구를 입력을 하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 그런 작품입니다. 자, AI가 단어의 뜻을 해석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로봇이 못하는 일은 연구 개발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할 수 있는 연구 개발직이 모여 있는 판교의 가치는 앞으로도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3월 8일 선투연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